이 배터리 산업을 중국과 한국 중에 누가 결과적으로는 패권을 잡을 것이냐. AI 데이터 센터 같은 한 컨테이너 안에 굉장히 많은 팩들이 들어가게 돼서 만약에 여기서 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이 꿈의 신소재를 자주 말했지만 이거 쓰긴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건데 이게 배터리에 쓰이고 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재입니다. 저는 지금 인터배터리 2026에 와 있는데요. 자, 요즘에 2차 전지 굉장히 뜨겁죠. 뭐 전기 자동차부터 해서 AI, 뭐 모빌리티, 리튬 배터리, 드론 온갖 것들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 배터리는 얼마나 발전하고 있을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모두 모여서 그간의 결과를 그리고 진보를 이야기하는 행사, 바로 인터배터리 2026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사실 배터리라 그러면 화학산업의 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터리라는 게 전기, 전자나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 생각하시지만, 전기를 만드는 발전이 물리의 영역이라면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이 전기를 저장하는 것은 화학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 전기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전자 산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국내 1위 화학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 인터배터리에서 어떠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LG화학 상무님을 모시고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반갑습니다. 향후에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뭐 소디움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계속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LG화학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하려고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UAM 같은 이런 차세대 배터리에 저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넘어서 이제 미래의 첨단 산업에 사용되기 위한 비전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네. 기대됩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구성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존에는 이제 양극재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양극재, 바인더, 음극재 몇 가지 배터리를 구성한 요소들이 잘 알려져 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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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로 이 양극재라는 게 그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들었는데 양극재가 정확히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배터리에 구성하는 4대 요소가 있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재다 보니 양극 소재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극재가 뒤에도 보니까 막 몇 가지가 놓여 있는데 사실 이런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LG화학이 주력으로 생산하거나 목표하는 거는 어떤 종류의 양극재일까요? 일단 양극 소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배터리 시장 자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가 뭐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동차만 해도 고가형 소재가 또 있고 중저가형 자동차가 있고 저가형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소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고성능 프리미엄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요게 네, 프리미엄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성능적으로도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은 비싸지만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되게 잘 나오고 장시간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니켈 함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또한 성능도 니켈 함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성능이 좋다라는 말은 저도 듣긴 했는데 또 반대로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LG화학이 어떤 개선점이나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낸 건가요? 일단 니켈이 많이 들어갈수록 리튬이 떨어져 나갔을 때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뭐 도핑을 해서 리튬이 빠져나갔을 때의 구조를 좀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팅을 해서 전해과의 반응성을 좀 낮춘다든지 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긴 또 양극재 뭐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아까 저희가 봤더니 고품질의 하이니켈, 미드니켈이 있고 제가 알기로 이 LFP라는 거는 중국 쪽이 보통 주력으로 많이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이 배터리 산업을 중국과 한국 중에 누가 결과적으로는 패권을 잡을 것이냐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LFP랑 지금 니켈 많이 들어간 거에 장단점이 혹시 비교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니켈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보시다시피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성능을 더 많이, 출력을 더 요하는 제품들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LFP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는 좀 낮지만 오히려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 최근에
되게 유명한 AI 데이터 센터 같은 한 컨테이너 안에 굉장히 많은 팩들이 들어가게 돼서 만약에 여기서 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셀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LFP를 다량으로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LFP가 L이 리튬이고 F랑 P가 그 철이랑 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니켈 쓰는 건 니켈 말고 어떤 종류 물질들을 보통 넣나요?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니켈과 코발트, 망간 이렇게 세 가지 원소를 사용해서 삼원계 배터리라고 보통 많이들 말씀하고 코발트가 계십니다. 좀 많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함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금만. 개발을 지고왔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이후에 뭐 지금 전기자동차 외에도 아까 상무님께서도 막 네, 더 미래의 많은 기술들에 쓸 수 있는 배터리 쪽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이것들 이외에 뭐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쪽은 이제 리튬을 사용한 배터리들이고요. 리튬을 사용하게 되면 리튬보다 좀 더 저렴한 나트륨, 소디움이라고 하죠. 나트륨을 사용한 전지층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아예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는 전고체 전지를 사용하는 배터리까지. 지금 얘가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또 아까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데 이렇게 복잡한 게 그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에 대한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중국은 철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LFP를 쓰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충방전이 쉽고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우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장비들 혹은 뭐 AI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전기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이제 양극재를 넘어서 다음에는 어떤 재료들이 혹은 그 부품들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접착제 존인데요. 접착제라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건 단순하게 풀이나 본드처럼 뭔가 붙이는 용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앞서 봤던 양극재랑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접착제가 의외로 간단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궁금한 게 제일 많은 부분이긴 예.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그냥 뭐 붙여놓는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접착제 종류도 3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소개로 가지고 나온 제품이 방열 접착제와 구조용 접착제 그리고 포팅제 3가지인데요. 먼저 포팅제 먼저 말씀드리면 원통형 소재에 원통형 셀에 이제 팩을 만들 때 조립하게 되면은 원통형이다 보니까 원형이라서 사이사이에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을 부어서 채워주는 용도이고요. 이 채워주기 전에 이 셀을 팩에 이제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제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구조용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용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이 팩에 다른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플라스틱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제 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다정 소재에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용적인 그런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냉각 플레이트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열을 이제 바닥으로 빼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 접착 성능을 가지면서도 열을 빼줄 수 있는 방열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접착제가 붙이는 거 말고 들어보니까 열을 이 방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든 뭐든 커질수록 전기도 많이 쓸 거고 그럼 네. 열도 많이 발생할 텐데 맞습니다. 예. 이 방열 기술의 구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 방열 레진이나 접착제 이런 류에는 기본적인 수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열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첨가제나 필러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방열에 유리한 재료를 넣었다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정이나 사용되는 조건이나 신뢰성을 만족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잘 배합하는 게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접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더 고성능의 장비가 나올수록 우리는 열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될 텐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냉각하는 걸 떠나서 접착제로도 모든 작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다면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 되겠죠. 자,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LG화학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오랜 성능 테스트 끝에 이제는 열 방출까지도 완벽히 가능한 접착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자, 이 배터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조금 무서워지기도 하죠. 자, 이번에 있는 존은 어노드 바인더, 우리가 음극재 바인더라고 써 있는 곳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양극재, 음극재, 접착제, 분리막 이런 단어들은 조금 어디선가 들어보셨어도 바인더라는 명칭에는 낯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인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람들에게 낯선 부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인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지가 이제 제조될 때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같은 거 붙이실 때 전분물 없으면은 잘 안 달라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본적으로 활물질이나 도전제를 바인딩해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음극재 바인더니까 이 음극재라는 걸 만들 때 바인더가 걔네들을 전분물처럼 붙여서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은 음극이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양극도 동일하고요. 양극에도 마찬가지로 바인더가 필요하고 음극도 바인더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조 공정상 바인더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구동이 될 때도 활물질들이 약간 부피 팽창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지가 열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 전극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잘 붙잡아둬서 최대한 성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이 쓰다 보면은 막 열이 나거나 뭐 팽창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 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이제 음극재도 뭐 탄소 물질만이 아니라 네. 뭐 실리콘을 쓴다거나 네. 시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인더의 역할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실 뭐 전지로 봤을 때는 아주 적은 양 들어가는 소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극이 팽창하거나 할 때 그쪽 부분에서 이제 크랙이 발생하거나 뭐 저항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제 전지가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런 유연한 고분자 소재가 최대한 끈끈하게 강한 접착력으로 이게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인더 조금만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 약간 뭐 조미료 그렇죠. 같은 그런 그렇죠. 역할인가요? 네. 없으면 안 조미료보다는 되는 소금 거네. 같은 존재. 네. 소금 너무 중요한 게 확 와닿았습니다. 네. 아까 전에 봤는데 옆에 그 저한테 친숙한 CNT라는 물질이 또 한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CNT, CNT가 뭔지부터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CNT는 카본 나노튜브의 약자로서 이제 흔히 이제 꿈의 소재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소재고요. 100% 탄소로 이루어진 원통형 구조로 된 사슬형 나노 물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노 물질이니까 엄청 가늘고 작을 거고 맞습니다. 이게 튜브니까 속에가 비어있는 맞습니다. 빨대처럼 생긴. 맞습니다. 근데 속이 그게 뚫려 탄소라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물질이 아까 꿈의 신소재라 하셨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뉴스에서 꿈의 신소재를 자주 말했지만 이거 쓰긴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건데 이게 배터리에 쓰이고 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상용화는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들이 많았고 LG화학이 이제 독자적인 기술로서 상용화의 성공을 2017년에 했고요. 2017년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배터리의 양극 도전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극 도전제면 저희가 아까 본 양극재에다가 이거를 섞어 쓰나요, 그러면?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믹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극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다 끌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제 도전제가 없으면 안에 있는 전자까지 전부 다 끌어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도전제가 들어감으로써 배터리 그 자체 전체의 효율을 다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업계분들은 익숙한 표현이지만 보통 분들은 도전제라는 단어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도전제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게 이제 전지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네. 거기서 전류가 흐르는 길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물질. 맞습니다. 그래서 길쭉길쭉한 거 쓰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근데 CNT가 이렇게 좋은 신소재라는 걸 알았으면 아마 많은 회사들도 이걸 쓰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네. LG화학이 사용하는 CNT의 그 장점이나 강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양산화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17년에 좀 양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저희 제품이 지금 현재 2,900톤 연간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0톤은 굉장히 글로벌리 높은 수준의 이제 생산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급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서 중국산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희 제품은 탈중국화에 완전히 다 성공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생산된 CNT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제 CNT를 만들고 저희가 CNT를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전에 잠깐 TV에도 나온 거 보니까 카본 블랙 같은 것도 원래 사람들이 썼던 것 같은데 네. CNT가 카본 블랙보다 장점이 확실하게 있나요? 네, 원래는 이제 기존의 양극 도전제로 카본 블랙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네. 다만 카본 블랙의 경우는 이제 점형 도전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하고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네트워킹이. 다만 CNT 같은 경우는 선형 도전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양으로 더 높은 효율의 전도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가 더 거대화되고 성능이 좋아질수록 내부에서 전기를 잘 흐르도록 만드는 도와주는 물질들의 중요성이 커질 텐데요. 이 도전제라는 용도로서 CNT가 적용된 것처럼 미래의 배터리 기술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화학적인 원리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LG화학의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필요해서 만들고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이 생기고 만드는 걸 계속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기업들 그리고 산업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나 바로 지속 가능성, 이 재활용에 대한 관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LG화학에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면에서의 재활용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보이는 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이고요. 사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플라스틱 재생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에 대해 굉장히 친숙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전문적으로 배터리에는 어떤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그 중에 얼마나 재생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플라스틱 재활용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배터리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사용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우선 이렇게 나와 있듯이 크게 4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기계적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기계적으로 선별하고 세척하고 펠렛화해서 다시 그 플라스틱 소재 원료로 좀 되돌려서 그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제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 재활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좀 불순물이 많은 그런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서 이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열분해를 해서 다시 모노머 형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폴리머리제이션을 하고 플리터를 해서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바이오 기반은 옥수수나 그런 사탕수수처럼 실제로 바이오 베이스를 통한 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되게 둘이가 비슷한데 이제 폐바이오, 그러니까 폐식용유 같은 원료에서 오일 형태로 그거를 다시 이제 납사 형태로 바꿔서 저희가 그 화학 연료랑 섞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완전히 폐기물처럼 보이는 거를 재활용을 통해 다시 여기까지 되돌리는 게 목표하고 있는 재활용인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또 제품화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계속 구축해 나가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은 할 거예요. 근데 배터리 속에 양극재니 접착제니 이런 것들 딱 들어도 끈적하고 아까 봤듯이 시꺼멓고 뭔가 정제하거나 분리하기 어려워 보이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배터리도 과연 재활용이 되고 있는가? 저희가 말하고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은 배터리 안에 있는 유가 금속을 다시 추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유가 금속은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리튬입니다. 리사이클은 보통 전처리와 후처리로 나뉘는데요. 전처리는 이렇게 우리가 폐배터리를 분쇄해서 만든 까만색 파우더, 블랙 매스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블랙 매스를 가지고 저희는 후처리를 통해 이 안에 있는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양극재가 제일 비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회수하고 재사용을 해서 결국 목적은 신품 배터리를 그걸로 또 만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클로즈 룹이라는 건데요. 폐배터리에서 나온 이 리사이클 메탈은 사실 버진 메탈과 성능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게 도시 광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광산에서 나오는 것보다 도시의 수많은 그 폐배터리들이 있잖아요. 이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리사이클 메탈을 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만들어서 클로즈 룹을 형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메탈을 대량 확보 너무 듣기에도 좋은 단어가 써 있는데 그럼 이 도시광산 산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말씀대로면은 이 배터리는 무조건 우리가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계속 새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또 다른 자원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너무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저 배터리 재활용하실 때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인터배터리 2026에서 LG화학을 살펴봤는데요. LG화학 부스를 보니까 배터리라는 게 정말 화학산업의 결정체다라는 생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배터리는 단순하게 누가 더 얼마나 잘 만드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뛰어나게 설계 만드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아주 화학적인 원리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LG화학이 아주 대단한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 환경과 후손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배터리, 환경을 위한 재활용이 모두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마음의 안도를 느끼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화학자 장홍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